예, 잘 쉬시고 오셨죠?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식 2개 적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그림과 함께 적어 놓으시고 이 문제 봐야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서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교과서에 없어요.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뽑아 놓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적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좌표평면 위에 점 P에서 두 직선의 근 거리의 곱이 5분의 1일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두 쌍의 쌍곡선이다. 아주 친절하게 줬죠. 자, 좌표평면 위에 2분의 1x와 마이너스 2분의 1x와 거리의 곱이 5분의 1일 때, 5분의 1일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두 쌍의 쌍곡선이다. 그래서 여기 점 P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주어져서 이런 쌍곡선이 있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쯤에 있어서 이렇게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생긴 뭐가? 쌍곡선이 거리의 곱이 5분의 1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어진 친구 y 이퀄 마이너스가 아니죠. 2분의 1x와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x는 이 쌍곡선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점, 근, 선이 되겠네요. 그 친구 이용을 해서 전날 배웠던 성질 이용을 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걸 할 거냐면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자, 솔루션 1 뭐냐? 솔루션 1 뭐냐? 자, 어제 배운 성질대로 풀어볼게요. 자, 두 점근선까지 기울기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어떻게 일정하냐? D1 곱하기 D2는 A제곱 분의 B제곱 A제곱 B제곱으로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X제곱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거리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5분의 1로 일정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근선 A분의 B가 뭐 해야 돼요? A분의 B가 2분의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분의 B는 2분의 1이다. 즉, 이 B는 A이다. 자, 두 번째 점근선으로 근 요 선분의 길이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 대입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자, A에 2B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4A제곱이 되고 여기가 4A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5B제곱 분의 4 B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여기 곱해지는 거니까 B 4제곱 이퀄 5분의 1이 된다. 그래서 B제곱은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B는 요거다 하고 바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에 따라서 A는 부호가 똑같이 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친구 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옆에다 이쪽 옆으로 쓸게요. A제곱이니까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Y제곱이니까 4Y제곱 이퀄 이렇게 생긴 친구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지금 얘가 여기 아니라 4분의 1 분해죠.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쌍곡선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주축의 길이의 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네요 하고 찍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질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근데 증명과정 선생님 안 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객관식으로 냈으면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서술형을 풀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자,
요거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겠죠. 요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P, x1, y1이라고 놓은 요 P까지의 거리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요거 형태를 조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양변에 2를 곱해서 직선, 첫 번째 직선은 x-2y 이퀄 제로로 놔야 되고, 두 번째 직선은 x 플러스 2y 이퀄 제로라고 놔야 되겠네요. 거기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 두 개 구하면 걔네 둘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5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요거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되겠죠. 자, D1부터 구하면 요거죠. 루트 몇 분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D2 밑에 있는 이 친구 구하면 루트 5분의 똑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보면 바뀌었네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개 어떻게 해달라? 곱해달라. 그럼 뭐가 나온다? 5분의 1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니까 합차 공식 이용을 해서 (5분의 1이) 되고 요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이퀄 1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거나 어디서 구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구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성질 알고 있었다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요 성질 몰랐기 때문에 서술형 푸실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친구는 두 번째 성질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질, 어떤 성질 얘기했었죠? 네, 무슨 성질 얘기했었죠? 삼각형의 넓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성질 이용을 했던 거였죠. 그 친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라면 이 친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위의 점 예에서의 접선과 두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위의 점 줬으니 뭘 당연히 구할 수 있겠어요? 접선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구하면 뭐가 되느냐? 3x 마이너스 2y 이퀄 5 하고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리고 두 점근선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긴 친구로 나오느냐. 사실 이거 뭐 그림으로 그려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점근선 구해주면, 야, 이거 5로 나눠봤자 a, b 지금 어떤 거니까 루트 5로 똑같은 거니까 y 이퀄 x, y 이퀄 마이너스 x라고 점근선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대강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3,2에서 한 요쯤에서의 점근선 2분의 3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찾아야 돼요? 일단 그쵸, 교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왜 교점을 찾아주는 게 쉽느냐? 자, 이거 y 이퀄 x고 요거 뭐겠고 y 이퀄 마이너스 x예요.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길이만 알면 뭐 한다? 끝난다. 사실 얘는 뭐 공식 없어도 뭐 꽤 풀 수 있지만 어쨌든 구하려면 이 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y 이퀄 x 대입해서 x 찾으면 y 이퀄 x, 여기 x 들어가니까 3x 빼기 x, x는 5. 그럼 여기 점은 뭐겠어요? 5,5 하고 y 이퀄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x 대입하면 3x 플러스 2x, 5x는 5니까 여기가 5x는 5니까 x는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야 되냐? 구하고 길이 구하고, 자, 5루트 2 루트 2. 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10.
사실 2분의 1로 곱하기까지 해줘야 되니까 넓이 S는 뭐가 나와요? 5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지금 구하시오라고 지금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나타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뭐 객관식 혹은 뭐 단답형으로 나왔다면 사실 뭐만 알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지금 저 쌍곡선 식이 아니라 요거였다면 점근선과 둘러싸인 요 넓이 S는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걸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요 친구 식을 조금 고쳤으면 뭐예요?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 이퀄 1이니까 A라는 친구는 요거일 거고 B라는 친구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자, 루트 5 대입하면 뭐가 되느냐? 5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 친구 외우지 않아도 사실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점근선 두 개가 뭐 하지 않아도, 그렇죠, 수직이지 않아도 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잘 구할 수 있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좌표 평면에 해가지고 0, 2점 있을 때 이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거 아마 고1 때 풀었을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점근선의 기울기가 얘처럼 특정하게 수직이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교과 내용에 충실하게 배울 수도 있고,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가르쳐준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도 간략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마지막 쌍곡선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원래 아까 문제푼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힘드실까봐 거기서 끊었던 거고, 마지막 친구 광학적 성질이에요. 자, 요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이 문장으로 옆에 써줄게요. 저번에 그 자막으로 넣었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두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 있죠. 그 다음에 저희는 뭐겠어요? 쌍곡선에 대하여 교점에서 뭐? 타원의 접선과 쌍곡선의 접선은 뭐하다? 수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광학적 성질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타원의 광학적 성질에서 똑같이 유도되는 건데요. 타원 광학적 성질이 뭐였느냐? 자, 초점에서 발사된 빛은 광학적 성질이니까 빛은 곡선 위의 점에서 부딪혀서 어디로 간다? 그렇죠. 반대쪽 초점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무슨 성질에 의한 거다?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요 수직하다 때문에 어떻게 이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까지 이어지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쌍곡선에서 바깥에서 얘에서 초점을 향해서 빛을 발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발사한 빛이 사실 뭘 부딪히겠어요? 쌍곡선의 요 면을 부딪히겠죠? 요 면을 부딪히고 어디를 향해 간다? 반대쪽 초점을 향해 간다라는 게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인 겁니다. 자, 요 성질, 서로 수직하다라는 요 성질, 요거는 알아두시고 요걸로 우리가 뭘 유도해낼 수 있느냐? 쌍곡선의 광학적인 성질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깥에서 초점을 향해 발사한 빛은 어디를 향해 다가간다? 반대쪽 초점을 향해 다가간다라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
이거 말고 지금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수직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은 선이랑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바깥에서 초점을 향해 이었으니 이렇게 이은 이 선은 어떤 선이에요? 그렇죠.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막곡지각이다라는 형태에 의해서 뭐가 돼서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고 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근데 요거 쌍곡선에 부딪힌 이 빛의 입장에서 봐도 얘가 부딪히면 똑같은 각으로 반대로 부딪혀서 나가야 되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져서 나가야 되는데 타원에서 봤을 때도 여기 같네요. 접선 이거 입사각 반사각 같겠네요. 그러면 반대쪽 초점을 향해 간다는 거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광학적 성질까지 유도되는 과정 잘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광학적 성질을 사실 증명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를 가지고 뭘 볼 수 있겠다?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예시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예시를 볼 수 있냐면요. 망원경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망원경입니다. 어떻게 생긴 망원경이냐? 이렇게 생긴 망원경이에요.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반사 망원경이에요. 그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으로 두 개로 나뉘잖아요. 이제 발음도 잘 안 되네.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참 힘드네. 그 중에 반사 망원경의 예시로 뉴턴식 망원경과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을 보는데, 요거는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을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광학적 성질이. 자, 광학적 성질이 어떻게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을 해석을 하느냐. 자,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은 두 가지 거울면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친구? 자, 포물면으로 이루어진 주경과 쌍곡면으로 이루어진 부경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기가 지금 쌍곡면이고 여기가 지금 포물면이니까 들어온 빛은 어떻게? 포물선에 초점을 향하게. 그래서 이 C가 요 포물면에 초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쌍곡면에 초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쌍곡면의 반대쪽 초점이 여기 D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빛이 들어오면 포물면에 부딪혀서 어디를 향해서? 초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초점을 가는 도중에 쌍곡면 거울이 있어서 부딪히게 되면 초점을 향해 나아간 빛은 어떻게 간다? 반대쪽 초점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뭘 두면, 이렇게 두고 있으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카세그레인식 망원경 장단점이 있죠.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자, 반사 망원경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색수차가 낮다, 뭐 이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단점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오는 친구는 뭐 부경에 애초에 가려진 빛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분들 카세그레인식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다? 별을 관찰할 수 있다. 근데 그 성질이 뭘 이용해서 온 거다? 2차 곡선의 광학적 성질, 사실 두 가지를 사용해서 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성질 이용하고 싶다면 쌍곡면 사용을 하시고, 부딪혀서 모아주는 성질 이용을 하시려면 제가 포물면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 두 개를 아주 적절히 사용을 해서 만든 친구가 요 망원경이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실생활 예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건 선생님이 그 쌍곡선 정의할 때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건데요. 요것도 그냥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조사하고 사실 뭐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쌍곡선 이제 항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쌍곡선의 정의 뭐였죠?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하느냐?
얘의 위치를 추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종국과 주국 요거 세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 사실 뭐들을 얘기를 하는 거냐? 전파나 혹은 파장을 쏴주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의 선박에 쭉 보내고 했을 때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혹은 이 거리의 차를 가지고 쌍곡선 라인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위치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위치선이 종국의 개수가 여러 개일수록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2개 정도가 될수록 평면 위치에서의 이 움직이는 지점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면 거리차가 얘를 축으로 둔 쌍곡선 라인을 잡을 수 있잖아요. 쌍곡선 위치선을 잡을 수 있고 종국의 위치를 얘로 봐서 요 라인 선상에서 또 이렇게 거리차를 이용을 해서 쌍곡선 위치선을 잡아주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교점이 생기겠죠. 그 교점이 어디일 거예요? 선박의 위치일 거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요게 평면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2개로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실시간으로 뿅뿅뿅 송출이 잘 된다면 바로 잡아줄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근접선을 잡아주는 걸로 해석을 하고 이쪽에서도 근접선을 잡아주는 걸로 해석을 해서 확률상 요 위치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쌍곡선 항법에서 얘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뭐 로랑 항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이용한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뭐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상파 기지국에서 이용을 해서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치하면 GPS, 인공위성 떠오를 텐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없어도 지상파로 여러분들 위치를 잡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정을 해서 한다면 사실 우주로 쏘아올릴 기술이 없어도 그 안에서 위치를 잡아주는 GPS와 같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쌍곡선의 뭐 이건 접선의 성질은 아니지만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성질에서도 실생활 예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선생님이 요거까지도 보고 그 로랑 항법도 막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뭐 건축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뭘 봤거든요. 그래서 그 냉각탑의 구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냉각탑이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느냐? 그리고 얘가 심지어 여기 라인이 이제 뭐라 그래야죠? 자른 단면 라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친구가 쌍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대요. 근데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 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외부 저항이 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반이 약한 곳이나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원자력 발전소 탑 같은 거에 사용된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근데 요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같이 선생님과 이거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요런 곳까지 뭐 주제를 잡아서 연구를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쌍곡선의 실생활 예시, 광학적 성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성질, 그리고 요 친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말한 바로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볼 만한 거리,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건축이나 공학, 기계공학을 이제 전공할 친구들이 찾아보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혹은 이 친구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런 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를 풀고 항상 마무리를 지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쌍곡선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을 L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초점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와 H'이라고 할 때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문제네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포인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루트 5, 2 루트 5네요.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도 쌍곡선의 방정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잘 알고 있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 찾아줄 수가 있겠죠? 찾아주면 5분의 루트 5x 마이너스 10분의 2 루트 5 y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찾아주고 정리를 좀 이쁘게 해줘야 되겠죠? 양옆에 뭘 곱해요? 10을 곱해주면 2 루트 5 x 마이너스 2 루트 5 y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플러스 10 이퀄 제로가 되고 얘를 뭘로 사실 나눠주면 더 이쁘게 정리가 되겠어요? 2 루트 5로 나눠주면 이쁘게 정리가 되겠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루트 5 이퀄 제로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주는 과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초점 F에서 직선 L, 그러니까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와 H'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요 수선에 각각의 뭘 구해줘야 돼요? 길이를 구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접선, 직선은 알고 있으니 점을 알아야 뭘 써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서 뭘 알 수 있다? 그렇죠. 선분의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 주어져 있으니까 방정식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 개수를 이용해서 사실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초점의 위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15, 그게 c제곱이 돼야 되니까 0, 루트 15가 f가 될 거고 f'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f가 0, 루트 15, f'이 0, 마이너스 루트 15이므로 fh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루트 2분의 여기 대입한 친구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15 플러스 루트 5의 절대값 요게 될 거고 fh'은 루트 2분의 자 요거 대입한 게 되겠네요. 루트 15 더하기 루트 5의 절대값 해서 될 것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자, 각각 열심히 잘 구해놨으니까 둘이 곱해야 되겠죠. fh 선분 곱하기 fh'은 2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5 해서 마이너스 10, 즉 5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복합 개념 써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두 개 물어봤어요. 뭐랑 뭐? 네, 접선의 방정식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개 물어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되셨습니까? 네, 한번 다음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쌍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 근데 여기에서 선분 AB가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거 텍스트로만 써져 있으니까 뭔 말하는지 1도 모르겠네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 친구래요. 그러면은 일단 점근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3으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쌍곡선 점근선 단원할 때 어떤 친구랑 가장 가깝냐를 보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요거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y는 루트 씌워지면서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까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아마 그래프가
좀 지저분하게 그렸지만 이렇게 아마 나올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루트 2고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이네요. 그럼 얘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죠. 기울기가 얘인데 루트 2인데 얘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선은 없겠어요? 그렇죠. 접선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뭘 말하고 싶냐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A가 한정적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큰 상태로 이렇게 접선 상태로 놓여 있으니 A를 뭘 갖다 넣든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가 아마 절대 뭐라 그래야죠? 끝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얘가 직선이 되더라도 A라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직선이 생기다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A가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아마 위아래로 끊이지 않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끊이지 않는 친구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원점을 지나게 그린다면 A, B 이 친구의 중점 어디겠어요? 아마 대칭된 구조니까 중점 M이 원점이 되겠죠. 근데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볼 수도 있고 얘를 좀 더 올려서 요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M이라는 친구가 정확히 중앙에 요렇게 찍힐 텐데 이게 어떻게 되겠다? 계속해서 M이 생길 텐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쭉 이으면 과연 어떤 친구가 될까? 어떤 도형이 될까? 이거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요 방정식이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3 이렇게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 A, B라고 했는데 한번 두 점을 좌표를 이용해서 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자, 이 쌍곡선에 베타를 넣으면 y좌표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이거 넘기고 루트 씌우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친구를 사용을 할 거냐, 이 정보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자, A랑 B라는 점은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나타낼 때 근호가 나오는 친구를 이용하기보다는 근호가 나오지 않는 친구를 이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알파 플러스 A라는 지점을 지나고, 사실 그 알파, 알파 플러스 A를 여기에 넣으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베타, 베타 플러스 A라는 점을 지난다. 왜? 요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걔는 쌍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뭔가 쌍곡선에 대한 정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기 대입하면 아마 성립이 되게 되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M은 A와 B를 이용을 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놨으니까 중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a라는 친구로 식이 좌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이용하면 뭐 해석이 일단 쉬워졌어요? 좌표 해석이 일단 쉬워졌죠. 자, 여기에 넣는 것보단 훨씬 쉬워졌죠. 그 다음에 한번 보는 거예요. 중점 AB의 중점 M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얘와 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 관계식 뻔히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X좌표에 A 더했네? 그러면
요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지점은 뭘 가지고 해석한 거니까? 직선 위의 점 가지고 해석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가 아니다 라고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그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무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 요 친구 말고 다른 형태의 식이 무언가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친구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선생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지 않은 정보들을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파, 베타는 뭐예요?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에요. 맞습니까? A, B는 만나는 점이에요. 알파, 베타는 뭘 이용해서 애초에 구할 수 있었어요?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위치관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도록 위치관계 있잖아요. 힌트 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연립하면 나오는 식에서 무언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대입을 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요게 나오고 완전 제곱을 해서 풀어서 2차 방정식 완벽하게 구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꺼집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근이 모여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여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식을 이용할 수 있겠더라?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나와야 되고 2a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뭘 살피는 게 핵심이냐? m 살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m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있는 식이랑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좌변은 a가 되죠. 2a니까. 그 다음에 우변은 2a 더하기 2a 4의 2를 2로 나눴으니까 2a가 되네요. 그러면 관계식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긴 관계식이 나와요? 이 x 좌표를 2배 해주면 y좌표가 돼요. 요게 나와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예요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xy의 관계식을 찾으려다가 우리가 기존에 놨었던 예성질을 이용했던 것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라고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어쨌든 두 친구의 관계식을 찾아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친구를 이용하다 보면 다른 식이 무조건 몇 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나 뭐였고? 직선이었고 그 직선은 무슨 식이었다? y = 2x였다 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봐야 되겠죠? 참 지울 게 많고 힘듭니다. 자, 문제 보면서 자, 직선 저 친구가 쌍곡선에 접할 때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쌍곡선 친구 식을 알아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줬고?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을 줬다라는 거죠. 왜? 접할 때라고 알려줬잖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 지금 m이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라지 n도 주어진 상황이네요. m과 n이 다 주어진 상황이네요. 그럼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이 친구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m이 주어지고 이 친구들 주어졌을 때 얘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는데 얘가 나와 있어도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친구 하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이 친구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 친구가 원래 뭐여야 되냐면 기울기가 루트 3인 얘의 접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어떤 식이어야 되냐면 루트 3x 플러스 마이너스, 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마이너스 타입 쪽이겠죠 아마. 근데 여기가 뭐여야 되냐? 자, 1이니까 뭐? a제곱 m제곱 a제곱 m제곱, 그러니까 k 3 그다음에 빼기 b제곱 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뭘 구해달라? 여기 부분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쉽죠? 자, 3k-3의 루트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3k-3이 9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 돼야 되는 거예요. k 몇이에요? 4예요 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4가 됐으니 초점 어떻게 구해요?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초점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요게 되고 c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초점은 어디에 찍히는 거?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에 찍히는 거죠. 거리 몇이에요? 2루트 7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좀 단순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점 P에서 쌍곡선에 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마지막에 그림까지 확인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수직이면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 P가 그리는 도형, 이거 뭐예요? P라는 친구가 좌표, 뭐 A, B라고 쓰는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친구의 이걸 찾아줘야 아마 이 도형의 뭐 넓이, 뭐 길이든 뭐든 아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 관계식을 구하고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기울기 곱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 친구 사실 두 가지 타입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네, 접점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근데 그럼 접점이 구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점이 두 개겠죠? 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위의 점이 두 점이 생길 텐데 그쵸? 지금 점 P가 아마 쌍곡선 밖의 점인 것 같아요.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 그럼 접점이 두 개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점 두 개를 놓고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벌써부터 머리가 미어 터지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뭘 놓고 시작을 해보는 걸 할 거냐? 기울기 놓고 시작해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1이니까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접선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사실 얘와 수직이게 생긴 뭐 다른 뭔가 선이 하나 나오겠죠. 근데 요 친구 하나만 놓고도 사실 저 수직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뭐냐, 점 P 준 적은 없습니다만 A, B 라는 친구를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봐야 좀 쉬우니까. 요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원래는 뭐가 나와요? 얘를 풀면 AB가 뭔지 주어졌다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기울기가 몇 개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두 개 나오겠죠. 두 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 식이 나중에 제곱해주고 루트 없애게 되면은 2차 방정식 나올 거니까 이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나중에
2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 방정식의 해가 사실은 무슨 값이고 m 값이고 그 m 값인 거를 구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 시퀀스에서 살펴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이 m 값이 되는데 2차 방정식이고 그 기울기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뭘 이용할 건지 보이시나요? 그렇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이용했던 거랑 비슷하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줘야 우리가 완전 제곱 해주고 2차 방정식을 볼 수 있겠죠.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abm 빨리빨리 하죠. b제곱 이퀄 5m제곱 마이너스 4. 자, 이항을 해주고 계산을 하면 제곱 마이너스 5의 m제곱 마이너스 2abm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 이꼴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원래 뭘 구할 수 있는데 m이라는 근을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 구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의 곱이 근의 곱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자, 두 근의 곱은 뭘 이용을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관계를 사용을 하면 a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5분의 b제곱 플러스 4 이퀄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자, 그거 계산을 하려고 이항을 해주고 넘겨주면 뭐가 나온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9라는 친구가 나온다. 그럼 도형의 넓이 자, 이거 무슨 도형이에요? AB 점 AB 무슨 도형이에요? 무슨 도형이니? 그렇죠. 원이 되겠죠. 반지름이 3인 원이 되니까 도형의 넓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9 파이가 된다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기울기의 곱, 그 다음에 그럼 위에 점 놔야 되나? 점 놓고 구하려고 해봤더니 힘드네. 그러면은 기울기 놓은 걸로 가보자 하고 이거 나중에 2차 방정식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근데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거구나 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쌍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우리 지금 비슷비슷한 류의 문제를 많이 보네요. 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 두 개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슨 사이의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죠? 기억 안 나요? 그렇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 아무거나 점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거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직선 두 개가 나오겠죠. 저 쌍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나오겠죠. 자,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활용하면 나오겠죠. y 이퀄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a제곱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 원래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되느냐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죠. 왠지 아시죠? 점근선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거 근호의 안에 들어있는 친구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K가 16보다 작아야 돼요. 자, K가 16보다 작아야 돼요. 괜히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 두 직선 구했어요.
이렇게 두 개로 구해놨다라는 거죠. 자,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뭘로 해석해보자?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친구랑 이렇게 생긴 친구, 얘가 1번 친구고 얘가 2번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아무 점 찍은 다음에 구하시면 된다고요. 왜? 두 직선이 어떠니까? 평행하니까. 평행한 직선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거리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뭘 택할 거냐? 얘에서 0,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K라는 지점을 선택해서 1번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가 뭐여야 되니까? 자, 2여야 되니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디스턴스 D는 2인데 어떤 친구랑? 얘랑 얘랑 거리가 2다라는 거죠. 어디랑? 이 지점이랑. 자,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루트 5분의 절대값 0 넣고 얘 넣으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y네요. 그러면은 2배 되겠네요. 루트 16 마이너스 k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지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면 루트 5는 얘다. 완전 제곱하면 요거다.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이냐? 사실 1번 과정은 이번 단원에 배운 거라서 안 잊고 쓸 수 있겠지만, 자, 요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하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 점이나 찍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요게 되게 많네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랑 기울기 친구 혹은 위의 점 친구, 성질 친구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복습 완벽하게 하시고 쌍곡선 내용 학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있으시다면 물론 시간 학교 와서 줄 거지만 지금 많이 놀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시간 있으시다면 우리 보고서 주제로 뽑아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존에 있는 주제를 조사하는 것보단 만들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학교 오면 소개도 해드릴 거지만 내가 이 성질을 이용하면 요즘에 불편한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광학적 성질 내용들까지 복습하는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하 수업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내신 성적. 제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발 박 터지게 싸우지 마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대학교에서 생각을 해봐요. 이 수능 안 들어가는데 애들이 열심히 할까? 그러면 애들이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딴 걸 열심히 했을까? 이걸 바라보겠죠. 그걸 보는 게 뭐예요? 세특이죠. 자, 근데 세특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 자, 아무리 어렵게 써놔봤자 읽어보고 다 검증할 거예요. 자, 읽어보고 생기부 기반 면접 질문했을 때 다 나가리 된다고요. 나가리 이런 거 써도 되나? 큰일 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좀 더 쌈박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얘가 진짜 했을 법한데?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한 거여야 되는 친구가 나올수록 면접에서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두 가지 대입에서 신경 써야 될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책임져 주겠다고, 쉽게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두 번째 보고서 쓰는 거에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학적 성질 잘 봐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까지 타원, 포물선, 쌍곡선,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뭐죠? 자, 대망의 벡터 단원을 들어갑니다. 자, 벡터 단원에서도 또 똑같이 보고서에 지닐 컨텐츠들, 요소들 조금씩 빼가면서 볼 거니까 자, 쉬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